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755페이지 제2조 유치권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원합니다. 제2조 유치권 로마자 1번에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번의 의의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이룰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물건이다. 예컨대 시계를 수수한 자는 수수료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하도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계 수수한자에게 유치권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이러한 유치권을 인정한 이유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답안지 쓸 때 이런 내용 써주면 고득 1점씩 다 오르거든요. 즉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자기만의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되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상사유치권 보겠습니다. 특별사법인 상법에는 상사유치권이 규정되어 있다. 상사유치권은 민법상 유치권의 효력에 있어서 같으며 756페이지 성립요건만 완화되었을 뿐이다. 즉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유치권과 달리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렬관계가 요구되지 않으며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점유취득이 당사자 사이의 상행위로 생기는 것이면 된다. 상사유치권에는 일반 상사유치권과 대리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산업, 운송인 같은 특별한 종류의 영업에 관하여 인정되는 특별 상사유치권이 있다. 양가로 이번에 동시행의 항변권과의 구별 유치권과 비슷한 제도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이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매매계약과 같은 상호계약의 당사자에게 인정된다. 예컨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 소유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를 청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동시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고 그 효력도 유사하다. 그러나 둘은 동일하지 않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을 내용으로 하는데 비하여 유치권은 하나의 물건이다. 그 결과 전자는 특정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후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 모두여서 제한이 없는데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목적물에 인도해야 한다. 나아가 두 제도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목적에서는 차이가 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통솔칼레는 상대방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든 유치권을 행사하든 원고 폐쇄 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상한급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므로 이 점에서 차이가 없다. 밑줄 치겠습니다. 통솔은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두 권리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546조가 준용 또는 유추정되는 경우에나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번에 법적 성질, 양가를 1번의 물권 반가를 1번에 유치권은 단순한 인도 거절권이 아니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상관이 없이 누구에 대하여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757페이지. 그러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며 따라서 추궁력도 없다. 양가로 2번에 법정 물권. 유치권은 일정한 물권이 갖춰진 경우에 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위에 성립하는 때에도 등기나 배달은 필요하지 않다. 양가로 3번의 담보물권. 유치권은 담보물권, 즉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질권 저담보와 같은 전형적인 약정 담보물권과 같이 담보 목적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로 한다. 유치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질권, 저당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으나 물상대의성은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에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또 법조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7장 유치권 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2조 경매, 간이변제 중단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에 영면할 수 있다. 제2항 정당한 사유이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에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조 과실수취권 제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유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에는 변제해야 한다. 제2항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324조 유치권자의 관리 의무 제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제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지 아니하다. 제3항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로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이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가 선택을 조차 그 지출한 금액의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326조 피담보 채권자의 소멸시효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7조 피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8조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